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난이도의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제 채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작년 7월 달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주제로 택했던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의 첫 번째 영상으로 택했던 거죠. 오늘 제가 작년에 올렸던 그 첫 번째 영상 두 편인데, 오늘은 제가 두 편의 내용을 한 편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두 편의 조회수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조회수가 한 3-4천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구독자가 이제 한 9,000명 정도 되는데, 9,000명 중에서 대부분 한 70%는 못 보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보기 힘드니까, 과거로 예전에 거 다 찾아보기 힘드니까 못 보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제가 시즌2 시작하면서 복습 영상을 올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복습 영상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보셨던 분들이 한 3-4천 명이니까 그 중에서 제 채널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가 구독자고 절반은 비구독자분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독자분들, 보셨던 분들은 지금 9,5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 중에 9,3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2-3천 명 정도는 보셨을 것 같고, 나머지 한 5,000명 정도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 영상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목은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그대로죠.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 왼쪽 편이 제가 현행학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쪽이고, 오른쪽 이쪽이 선행학습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부분입니다. 양쪽에 이렇게 그려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방향으로는 이 그래프에서 밑에 방향으로는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명의 학생이 있어요.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같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실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A라는 학생은 실력이 아주 좋아. 객관적으로 실력이 아주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100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다는 말입니다. 이쪽으로 난이도 N 점수라고 합시다. 자, 대충 이 A라는 학생은, 그러면 저는 예를 들었으니까 기준을 이렇게 삼을게요. 과열지구에 반에서 100점이 1명 나오는 시험에서 이 친구가 100점을 받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은 이 친구가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친구가 100점을 받은 시험에서 이 친구는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를 받은 학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C 학생은 70점대
를 받은 학생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이 ABC 학생이 몽땅 다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얘를 좀 간략하게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학기 실력이 현재 이런 상황이고 중학교 2학년 1학기와 관련되어 있는 선행학습인 중3-1을 선행학습 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중3-1을 선행학습을 하면 자, 지금 2학년 1학기를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1학기를 선행학습 한다면 2학년 1학기의 현행 과정에서 공부한 수준보다 쉬운 교재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중3-1을 지금 처음 공부하는데 막 일품이나 블랙라벨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선행학습을 개념학습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쉬운 문제 쪽을 풀게 된다 이겁니다. 쉬운 문제 쪽을 푼다면 그러면 이 정도 난이도를 공부하게 된다는 말이고 A, B, C 학생의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면 그죠? 같은 수업을 듣고 있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친구는 이 수업을 다 이해하고 B 학생은 이 친구 A 학생보다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C 학생은 또 B 학생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학생도 선행을 했고 B 학생도 선행을 했고 C 학생도 선행학습을 했는데 내년이 되면 그죠? 내년이 되면 이 C 학생이 선행학습 했잖아요. 그죠? 이해도는 좀 낮지만 선행학습 했잖아요.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C 학생이 그죠? 기존에 이 70점 받던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80점이 될 거냐 이거죠. B 학생이 2학년 1학기 현행학습은 이 정도 수준인데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그죠? 원래 실력이었던 이것보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 이 친구는 선행학습을 했지만 B 학생은 제 생각에 특별히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결국 다시 여기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C 학생은 선행학습 했지만 이 친구는 1년이 지났을 때 1년 동안 특별히 이 학생의 학습 태도가 바뀌지 않고 루틴하게 갔다면 이 C 학생은 다시 동일한 난이도의 문제에서 70점 정도를 받고 B 학생은 85점에서 90점 정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A 학생은 당연히 또 100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왜 이런 결과, 선행학습을 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B 학생과 A 학생의 차이는 선행학습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B 학생과 A 학생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실력 차이는 난이도가 낮은 데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난이도가 낮은 데는 똑같단 말입니다.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 B 학생이 A 학생과 성적이 다른 이유는, 실력이 다른 이유는 A 학생이 풀어낸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C 학생은 B 학생과 실력이 다른 이유는 이 난이도의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A 학생과는 더 어려운 문제를 못 푸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성적 차이가 발생한 거죠. 결국 성적 차이가 발생한 쪽은 난이도가 높은 쪽에서 발생을 했고 이 학생들이 선행학습하면서 공부한 부분은
난이도가 낮은 쪽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B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어도 결국 이 난이도는 이쪽 부분을 똑바로 공부한 게 아니므로 다음 학년이 되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으로 남아있는 거죠. C 학생은 B 학생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공부했잖아요. 쉬운 부분을 공부했고 C 학생은 실제로 어려운 부분을 못 풀어낸 겁니다. 그래서 C 학생이 B 학생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행학습으로 이 쉬운 문제 좀 푼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아니라 B 학생과의 갭이 발생한 이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C 학생이 B 학생의 실력으로 B 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실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B 학생이 A 학생 실력이 되려면 선행학습을 빨리 3학년 1학기를 하고 고등학교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B 학생은 A 학생과 발생한 이 갭을 채우기 위한 이 난이도에 대한 공부를 똑바로 해야 실력이 A 학생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A 학생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B 학생과 C 학생은 선행학습을 했고 A 학생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 학생은 2학년 1학기가 100점인데 3학년 1학기를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어. 그 말은 뭐예요? 이쪽 편의 문제를 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쪽 쉬운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A 학생은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학생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100점을 받으려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를 안다 이거죠. 이게 막 학원에 막 줄줄줄 끌려다니는 학생이 아니고, 그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받은 학생이라면 다음 학기에도 내가 2학년 1학기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어떻게 공부했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쉬운 문제는 사실은 그죠? 쉬운 문제는 이전 학년 때 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지 학년이 바뀌어서 또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특히 중학생들이 해야 되는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이해도가 실력이 좋다는 말은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는 다시 시험 공부를 한다면 또 100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결국 B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백 번 말씀드리지만 선행학습을 안 해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학생이 공부를 초등학생 저학년이면 공부를 시작할 때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찍겠지만 공부를 시작할 때 심화를 먼저 해라. 현행 과정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는 수업을 혹은 난이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으로 학생이 먼저 공부 방향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프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셨다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는지 아실 거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선행학습은 실력의 핵심 혹은 실력 향상에 선행학습을 빨리 하고 많이 하는 게 실력의 핵심이 아니다. 실력 향상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 그래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그래프 그림 하나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감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말씀을 더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